별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다. 회사에서 돌아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익숙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안에 미영이 들어섰다. 41살의 미영. 나보다 4살 어린 그녀는 오늘 하루도 상담센터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복잡한 마음을 헤아리느라 지쳤을 터였다. 아싸.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내가 인사했다. 응. 힘없이 흘러나오는 대답.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그녀가 안으로 들어왔다. 늘 그렇듯 상담사 배지가 달린 단정한 재킷 차림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직업. 그래서인지 그녀는 가끔 집에 돌아와서도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곤 했다. 혹은 너무 많은 감정을 소모하고 돌아와 텅 비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미영의 뒤를 따랐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 식탁에 앉았다. 미영이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나는 그녀가 벗어둔 재킷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재킷 안주머니에 꽂힌 펜, 그리고 어렴풋이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 내가 사준 적 없는 향이었다.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의 향수일까?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누군가와 스쳤을 뿐일까? 별 시덥잖은 생각까지 하는 스스로가 피곤했다. 저녁 뭐 먹지? 미영이 물었다. 방금 전까지 수십 명의 타인에게 귀 기울였을 그 목소리. 이제는 나의 일상으로 돌아와 저녁 메뉴를 묻는 그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아주 희미하게 이전에는 없던 어떤 활기 같은 것도 섞여 있는 듯 느껴지는 건 그저 내 착각일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있는 거 대충 먹자. 내 몸은 나이 45에 비해 일찍 지치는 편이다. 타고나길 왜소한 체격 탓인지 조금만 피곤해도 어깨가 금방 뭉치고 손발이 차가워졌다. 남들 앞에서 어깨를 펴고 나서는 일도 드물었다. 그에 비해 미영은 나이에 비해 훨씬 생기 있고 때로는 터프한 구석마저 있었다. 마치 그녀의 직업처럼 사람들의 기운을 빨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가지를 꺼내 식탁에 차렸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다. 별다른 대화 없이 식사를 했다. 미영은 밥을 먹다 말고 휴대폰을 확인하곤 했다. 상담센터 관련 문자일 거라고 나는 애써 생각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시간이었다. 한 공간, 하나의 화면을 함께 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멀게 느껴졌다. 미영의 얼굴에는 여전히 하루의 피곤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예전의 미영은 잠자리에 적극적인 편이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자주 원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활기 넘치는 모습이 좋았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녀의 잠자리 거부가 눈에 띄게 늘었다. 피곤하다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어쩌다 한번 잠자리를 가져도 이전처럼 깊이 몰입하지 못하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의무를 치르듯 혹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나름대로 그녀를 만족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듯한 그녀의 눈빛이나 서둘러 관계를 마무리하려는 몸짓뿐이었다.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지만 나는 꾹 눌렀다. 피곤해하는 아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을 수도 있다.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던 스킨십이 언젠가부터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섭섭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인데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고 가장 은밀한 공간마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내 옆에 있지만 닿을 수 없는 섬처럼 느껴지는 미영의 모습에 나는 그저 내 안의 욕망과 섭섭함을 애써 외면해야만 했다.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어둠 속 나의 각성을 비웃는 듯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끔찍한 깨달음은 너무나 일상적인 순간에 찾아왔다. 그날 오후, 회사 근처에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 평소 잘 가지 않던 동네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업무를 보고 막 일어서려는데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미영이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 카페를 나서고 있었다. 저 시간이면 상담센터에 있을 시간인데 의아함과 함께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다. 미영 옆에 선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시선이 닿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컸다. 단단해 보이는 어깨와 두꺼운 목, 넉넉해 보이는 몸집에서는 억지로 꾸며낼 수 없는 단단한 힘과 자신감이 느껴졌다. 잘 맞는 고급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 밑에 감춰진 듯한 야성적인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얼굴은 정면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옆모습에서도 느껴지는 강렬한 인상. 흰머리가 성성한 걸 보니 나이가 꽤 있어 보였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허리에는 흔한 중년 남성의 나른함 따위는 없었다. 마치 단단한 바위 같은 존재감이었다. 미영은 그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게 웃는 모습은 내가 아는 집에서 피곤해하던 그녀와는 다른 생기였다. 마치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인격이 튀어나온 것처럼 활기차 보였다. 남자는 미영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순간 내 숨이 턱 막혔다. 단순한 친밀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스킨십이었다. 그 커다란 손이 내 아내의 작은 어깨를 감싸는 모습에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들이 카페 앞 고급 세단에 함께 올라타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차 문이 닫히고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사라질 때까지 나는 유리창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남자의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그 옆에 선 미영의 낯선 모습. 머리가 깨질 것 같았고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아까 본 그 남자의 체격과 나 자신의 왜소함이 자꾸만 대비되었다. 그의 손길과 내가 망설였던 나의 망설임. 그날 오후 나는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아무데나 걸었다. 내 안에 미영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 그것도 저렇게 압도적인 남자가. 어젯밤 피곤해 보이던 그녀의 얼굴과 낯선 향수 냄새, 내가 억눌렀던 욕망, 그리고 최근 부부 관계에서의 멀어짐과 그녀의 성적 불만족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저 남자 외에 또 다른 그림자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차가운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 고급 세단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던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만이 남은 것 같았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혹시, 설마, 나의 왜소한 몸은 사람들의 물결에 쉽게 휩쓸렸다. 초라한 옷차림과 일그러진 얼굴에 나는 번화가 속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이방인이었다. 택시를 잡아야 하나 망설였지만 그러는 사이 차를 놓칠까 봐 불안했다. 결국 빠른 걸음으로, 때로는 뛰다시피 그 차가 갔을 방향을 따라 움직였다. 그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이 나를 지배했다. 10여 분을 그렇게 정신없이 걷거나 뛰었을까. 번화가의 끝자락,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호텔 앞에 아까 그 세단이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설마 했던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가까운 건물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봤다. 차에서 먼저 내린 남자가 자연스럽게 미영이 탄 쪽으로 가 문을 열어주었다. 미영이 내렸다. 그녀는 남자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은 집에서 나를 향해 짓던 피곤하거나 무심한 웃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활력이 넘치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생생한 웃음이었다. 남자는 미영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는 그녀를 에스코트하듯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커다란 손이 미영의 가느다란 허리를 감싼 모습이 내 눈에 박혔다. 나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그 손. 그녀를 이끄는 그의 당당한 뒷모습과 그에게 기댄 듯 걸어가는 미영의 모습. 그들은 호텔 로비 안으로 사라졌다. 고급스러운 회전문이 돌아가고 두 사람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제야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들여마신 공기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폐부를 찔렀다. 호텔의 웅장하고 화려한 입구는 나에게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졌다.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가 채워주지 못했던 그녀의 욕망을 저 남자가 채워주고 있을까? 나의 왜소한 몸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는 호텔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충동과 극심한 비참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상담사로서 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아내 미영. 그런 그녀가 저 압도적인 남자와 함께 지금 이 호텔 안에 있다. 그들의 은밀한 시간은 나의 일상과 내가 아는 미영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부서진 채 그들의 미래 장소 앞에서 초라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떠나온 곳과 내가 돌아온 곳 사이의 거리가 까마득했다. 거실에는 어젯밤 내가 벗어둔 재킷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어제 저녁에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미영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곤히 자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어쩐지 더 비참했다. 불과 몇 시간 전 다른 남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서던 그 활기찬 표정이 떠올라 구역질이 치밀었다. 나는 소리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이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미영의 숨소리조차 나를 괴롭혔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녀의 휴대폰, 그녀의 가방, 그녀의 모든 행동. 내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 그녀는 또 어떤 다른 얼굴로, 어떤 다른 남자들과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일어났다. 가볍게 화장을 하고 상담센터에 갈 준비를 했다. 나에게 평소처럼 말을 걸고 웃었다. 그 가면 같은 모습이 소름 끼쳤다. 나는 애써 평온한 척 대꾸하며 속으로만 신음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지옥 같을 줄이야. 그녀의 손짓 하나, 표정 하나에서 어제의 그 남자,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다른 남자들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미영이 화장실 가난 후 나는 망설임 끝에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미 늦었다. 그녀의 비밀이 나를 좀먹고 있었다. 잠금 해제는 어렵지 않았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나는 숨을 죽였다. 카카오톡 대화 목록,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익숙한 이름들 사이에 낯선 이름들이 섞여 있었다. 특히 이름 앞에 직함이나 회사명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무슨 대표 김누구, 무슨 회장 박. 처음 호텔에 함께 들어갔던 남자는 이름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그 외에도 몇 명의 회장님, 대표님, 이사님들이 미영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대화 내용은 대부분 조심스럽게 지워져 있었지만 흔적은 남았다.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짧은 대화들, 하트 이모티콘 몇 개, 어제 즐거웠어요 같은 애프터 메시지, 혹은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해요 같은 상담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메시지 같으면서도 묘하게 선을 넘는 듯한 내용들. 몇몇 메시지에는 선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거나 다음 주 여행 예약은 끝냈습니다 와 같은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다. 여행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나와는 변변한 여행 한 번 가지 않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사진첩을 뒤졌다. 조심스럽게 숨겨진 폴더 안에는 예상대로 미영과 그 남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호텔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는 사진, 심지어는 요트 위에서 활짝 웃고 있는 미영과 한 남자의 모습도 있었다. 사진 속 남자들은 모두 나보다 훨씬 크고 나이 들어 보였지만 하나같이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보였다. 터프한 인상의 사업가, 중후한 분위기의 금융계 인사, 혹은 예술가 같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그들의 외모와 풍기는 분위기는 각기 달랐지만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힘과 부, 그리고 미영을 대하는 눈빛은 공통적이었다. 그건 내가 그녀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시선이었다. 나는 사진 속 그들의 당당하고 거침없는 모습과 휴대폰을 훔쳐보는 나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은 빛나는 세상 속에서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는 어둠 속에서 그 흔적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 내가 왜소함을 느꼈던 그 남자들, 돈 있고 힘 있고 아내의 얼굴에 내가 보지 못했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남자들. 미영의 휴대폰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히 여러 명의 남자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다양한 행각에 대한 증거들이었다. 어떤 날은 근사한 저녁 식사, 어떤 날은 짧은 여행, 어떤 날은 은밀한 만남. 상담사라는 그녀의 직업은 어쩌면 이런 만남을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척, 실제로는 그들의 돈과 힘, 그리고 어쩌면 다른 종류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것일까.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섭섭함과 배신감을 넘어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내가 알던 미영이 누구인지, 그리고 함께 살아온 우리의 시간이 무엇이었는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다. 이 남자들, 그들의 존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비웃는 것 같았다. 나의 사랑, 나의 성실함,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나의 존재 자체를.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손자국이라도 남았을까 봐 서둘러 닦아냈다. 심장이 여전히 불안하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썼다. 방금 전 본 것들이 환상이기를 바랐지만
손끝에 남은 휴대폰의 차가운 감촉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닫혔지만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재앙은 이미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리고 이어지는 며칠 밤낮은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미영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행동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녀의 피곤한 미소는 상담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의 미래 후에 오는 나른함처럼 느껴졌다. 휴대폰 알림음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남자들 중 누군가에게서 온 연락일까봐 나를 속이고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남자들과 교감하는 그녀의 또 다른 얼굴을 떠올리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억지로 일상을 연기했다. 회사에서는 멍하니 앉아있거나 서류를 노려봤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잠든 미영을 보면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비참함이 뒤섞였다. 한때는 사랑으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 그녀는 나에게 가장 완벽한 타인이자 동시에 나의 존재를 조롱하는 거울처럼 느껴졌다. 그 남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내와 어떤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된 후 나는 미영의 행동을 더 집요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심장한 단서가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미영이 평소보다 훨씬 공들여 화장을 하고 값비싼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을 보았다. 상담센터에 가는 복장치고는 너무 과했다. 그녀가 외출한 후 그녀의 방에 들어갔다. 화장대 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향수병이 놓여 있었다. 어제 휴대폰에서 봤던 메시지 중 하나가 떠올랐다. 선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 남자들 중 누군가가 사준 것이겠구나. 그 향수 냄새를 맡는 순간 나는 그 남자의 존재가 바로 곁에 와 있는 듯한 기분에 몸서리쳤다. 나의 일상 공간이 그들의 침범으로 더럽혀진 것 같았다. 또 다른 날 저녁, 미영이 갑자기 상담 후 저녁 약속이 있다며 늦을 거라고 연락해왔다. 이전 같으면 단순히 일이 바쁜가 보다 했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 상담 후 저녁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그날 밤 그녀가 돌아오기까지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혹시라도 미영이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그들의 대화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병적인 집착이었다. 새벽이 다 되어 귀가한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피곤하다며 곧장 침대로 향했다. 그녀의 옷에서 풍기는 낯선 냄새와 어딘가 만족스러운 듯 보이는 희미한 미소는 나를 미치게 할 것 같았다. 그 남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미영의 삶에 파고든 듯했다. 어떤 남자는 비싼 선물과 여행으로 그녀에게 물질적 풍요와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요트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평생 타볼 일 없는 그 호화로운 배 위에서 나를 비웃고 있을 그 남자의 모습을 상상했다. 어떤 남자는 그녀의 상담사로서의 능력을 높이 사면서도 은밀한 유혹의 메시지를 보냈다. 미영 씨 덕분에 편안해졌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같은 식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나는 상담이라는 가면 뒤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거래에 몸서리쳤다. 그리고 또 어떤 남자는 어쩌면 단순히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관계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공통점은 나보다 훨씬 강하고 여유롭고 거침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망설이고 배려
혹은 비겁하게 회피하며 억눌렀던 모든 것을 그들은 거리낌 없이 취했다. 나의 왜소한 체격과 초라한 자존감은 그들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먼지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아내의 몸과 마음을 차지하는 동안 나는 이 집안에서 나만의 지옥 속에서 홀로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미영에게 따져 묻는 것도 두려웠고 그 남자들과 맞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비밀스러운 삶의 조각들을 주워 맞출 뿐이었다. 매일 밤 잠든 미영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얼굴 아래에 숨겨진 진실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이 비밀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까? 나의 일상은 멈춰버렸지만 미영과 그녀의 남자들의 시간은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미영은 점점 대범해졌다.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로 시작되었던 그녀의 행동이 이제는 노골적인 배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며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무시하듯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당당히 드러내며 그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했다. 그들의 대화는 차가운 공기처럼 단절되었고 미영의 눈빛은 그를 스쳐 지나가며 마치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나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비웃음을 떠나 비아냥으로 그에게 상처를 주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러들었다. 그는 매일 아침 미영이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화장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아닌 새로운 사랑에 대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에게 남긴 것은 더는 사랑이 아닌 상처와 고독뿐이었다.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한 나는 매일 아침 그녀의 곁을 지키며 바보처럼 행동했다. 미영이 자신을 외면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차가운 현실은 그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날 나는 회사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미영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배신과 그로 인한 상처는 나를 괴롭혔고 이혼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결국 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선배인 정우를 만나기로 했다. 그는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언제나 나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친구였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정우가 물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미영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알게 됐어.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같이 살 건지 아니면 끝낼 건지? 그 질문은 나에게 날카롭게 와닿았다. 나는 그동안 고민해왔던 것들을 정리해보았다.
미영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아픔이 교차했다. 이혼을 결심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고, 함께한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두려웠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상처받는 건 싫어. 나는 답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시간을 가져봐. 감정이 가라앉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너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해.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미영과의 관계가 끝나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사랑이 다시 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아픔을 계속 겪고 싶은지. 정우의 조언은 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카페를 나서며 나는 결심했다. 이혼과 이별에 관한 고민을 더 깊이 있게 다루기로 했다. 미영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결정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답이 나올 것이고 그때 나는 내 마음에 정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나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슬픔을 감추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복수를 다짐했었다. 이혼으로 갈라서서 안 보면 편안할 것 같았지만 이 선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은 점차 변해갔다. 복수는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들이기만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복수가 아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매일 운동을 시작했다. 피트니스 코치와의 만남은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미영에 대한 배신감이 떠나지 않았다. 매일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며 힘을 기르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상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며 고통에 찬 눈빛을 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미영이 그를 떠난 후 그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매일 아침 미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했고 그녀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프게 다가왔다. 그는 복수를 결심했지만 그 결심은 그를 더 외롭게 만들고 초라하게만 만들 뿐이었다. 복수가 아닌 자신의 삶을 다시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이제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미영으로부터의 상처를 극복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 길은 절대 쉽지 않았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되새기는 일은 그에게 큰 시련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미영에게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복수는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복수의 감정 대신 자기 개발과 성장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느끼며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신체 강건함을 위한 첫 번째 목표를 세우고 피트니스 코치와의 만남으로 그 여정을 시작했다. 코치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그의 체형을 면밀히 분석한 후 그에게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힘든 운동 동작에 지치고 몸이 뻐근해지는 것을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매일 헬스장에 나가 운동을 하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는 자신을 느끼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보며 자신감이 생겼고 운동은 그의 일상이 되었다. 민수는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가짐과 태도까지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매주 진행되는 상담 시간 동안 민수는 그에게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목표가 없으면 동기부여가 사라진다.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동시에 세워야 한다. 라는 그의 말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운동 외에도 자신의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운동을 통해 몸이 변화하는 것 외에도 그는 자신의 내면도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그 후에는 명상과 저널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다. 운동 후에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반복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곧은 허리, 단단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그리고 가벼운 몸이 그의 마음속에 자신감을 깊게 심어주었다. 하지만 신체적인 변화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재정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두려움이 없었다. 재정 전문가인 수진과의 만남은 그에게 많은 통찰을 주었다. 수진은 그에게 부업을 시작할 것을 권장하며 온라인 판매와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려주었다. 돈은 당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돈을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라는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다. 그는 수진의 조언을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판매하는 제품을 고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점차 시장 조사와 마케팅 전략을 배우며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매달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느꼈다. 또 벌어들인 모든 돈은 재투자되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 이러한 성장은 그에게 재정적 자유에 대해 꿈을 심어주었고 매일 저녁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매일 몇 번씩 통장의 잔고를 지켜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 그는 또한 매력있는 훈남이 되기 위해 스타일리스트와의 만남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모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스타일리스트인 지혜와의 상담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지혜는 그의 체형과 피부톤에 맞는 스타일을 제안하며 옷의 색상과 패턴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바꾸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이것들이 대인공포의 마음을 잡고 자신감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점점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못된 남자 컨셉에서 동네 오빠에 이르기까지 훈남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 결과로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미영의 무관심이 더 이상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매력을 발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매일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고 재정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숨겨진 노력으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자아 발견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기대감을 품게 되었다. 나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땀으로 젖은 셔츠와 함께 반사된 내 모습은 과거의 나와는 확연히 달라 보였다. 운동을 통해 얻은 체력과 자신감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내면의 갈등은 남아있었지만 말이다. 오늘도 난 나에게 대화를 한다. 이제는 미영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아.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미영의 무관심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출장이 잦아지면서 아내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다. 저녁 식사도 함께하지 못하고 혼밥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로 대화는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내가 아내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내는 바쁜 일정으로 대충 넘어갔다. 출장 때문에 힘들어.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 말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며 이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표가 완성되어 가는 때 나는 나의 삶을 살기로 했다. 우선 통장을 열어보았다. 평생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정말 많은 돈이 모였다. 이제는 소비를 시작해도 될 것 같았다. 어찌 보면 아내 덕분에 많은 돈과 체력, 그리고 훈남이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내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나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 결심한 나는 멋진 고급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했다. 자동차 판매장에 도착하자 다양한 차들이 나를 반겼다. 나는 여러 모델을 살펴보며 내 스타일에 맞는 차를 찾기 시작했다. 이건 어때요? 나는 한 고급 스포츠카를 가리키며 생각했다.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이 나를 매료시켰다. 이 차는 나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될 것이었다. 판매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격을 조율하고 결국 나는 그 차를 구매하기로 했다. 계약서에 서명하며 느낀 짜릿함은 나를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나만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를 인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 차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나만의 삶을 즐기기 위해 멋진 여인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소셜미디어와 데이팅 앱을 통해
여러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중 한 여인이 특히 눈에 띄었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은 매력적이었고 그녀의 소개 글에는 유머와 지성이 느껴졌다.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 멋진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저와 함께 드라이브 하실래요? 몇 분 후 그녀의 답장이 왔다. 안녕하세요. 드라이브라니 재미있겠네요. 어떤 차를 타고 가시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최근에 고급 스포츠카를 샀어요. 함께 멋진 경치를 보러 가요. 그녀는 기대하는 듯한 답장을 보내왔다. 정말요? 기대할게요. 나는 그녀와의 만남이 점점 기대되었다. 이렇게 나도 아내를 철저히 무시하고 나만의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고급 자동차와 매력적인 여인과의 데이트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도 되었다. 나는 고급 자동차를 타고 멋진 여인과의 첫 데이트에 나섰다. 그녀와의 만남은 기대 이상이었다.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드라이브를 즐겼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관한 관심과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메뉴는 화려했고 셰프의 추천 요리는 입에서 살살 녹았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여기 정말 멋지네요. 다음에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더 멋진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가고 싶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근처의 고급 호텔로 향했다. 그곳의 분위기는 로맨틱했고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고 결국 우리는 호텔방에서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 순간은 입에서 녹는 셰프의 요리처럼 난 그녀에게 녹아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새로운 삶을 사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내와는 달리 쉽게 실증이 나기 시작한 나는 다른 여인을 만나는 것이 더 흥미로울 것 같았다. 나는 또다시 소셜미디어와 데이팅 앱을 통해 새로운 여인을 찾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력적인 프로필을 가진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여행과 미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와의 대화가 기대되었다. 새로운 여인과의 첫 만남은 또 다른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함께 멋진 음식을 즐기고 그 후에는 또 다른 화려한 호텔로 향했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매력을 확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나는 매번 새로운 여인을 만나며 멋진 호텔을 전전했다. 각 만남마다 새로운 경험과 감정을 느꼈고 내 삶은 점점 더 다채로워졌구나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삶이 과연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나는 매번 새로운 여인과 만남이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나 깊은 인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도 그 순간들은 나에게 짜릿함과 자유를 주었다. 나는 집에 가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고급 자동차와 새로운 여인들, 화려한 음식과 호텔에서의 즐거움이 내 삶을 채우고 있었지만 이 생활이 과연 행복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고통을 이겨낸 목적이었는지 되묻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깨가 축 처져 걷고 있는 여인을 발견했다.
그 모습이 안에 미영 같아 보였다. 나는 차를 천천히 몰아 그녀 뒤를 쫓았다. 그녀는 카페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한 남자와 크게 싸우는 듯 보였다. 마침내 테이블에 있던 물잔을 들어 그 남자에게 뿌리고 뛰쳐나온다. 나는 당황하여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카페 문을 열고 뛰어나왔다. 그 순간 내 가슴이 후벼 파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가 밀려왔다. 차 문을 열고 뛰어나가 미영아, 그녀를 불렀고 아무 말 없이 차에 태웠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빈다. 제발 나를 용서해줘. 당신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동안 그녀의 잘못보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다. 미안해, 나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어.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가 나를 사랑했음을,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저버렸음을 깨달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의 물음은 내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피워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연 내가 이 삶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미영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지. 그 순간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외면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관계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아내 미영을 차에 태우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바닷가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만들어내는 경치는 마치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듯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바다의 소리와 함께 그날의 설렘이 내 마음속에 다시 살아났다. 횟집에 도착하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해.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다. 그때의 회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 오늘은 마음껏 즐기자. 우리는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회를 주문했다. 비싸서 한 번도 마음껏 먹어보지 못했던 신선한 회가 테이블에 놓이자 나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회의 색깔은 마치 보석처럼 빛났고 소스로 제공된 고추냉이와 간장이 어우러져 나를 유혹했다. 이제 먹어보자. 내가 한 점을 집어 미영에게 건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에 넣고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정말 맛있어. 이 맛이 이렇게 좋았던 거구나. 그녀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나도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잊었다. 그 순간 과거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술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이렇게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미영이 말했다. 저녁이 깊어가고 바다의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는 처음 몸을 섞었던 그 여관으로 향했다. 그곳은 후줄근한 침구와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한 침대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 그때의 설렘이 되살아났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했던 날이 생각나. 내가 물었다.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의 떨림이 아직도 기억나.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침대에 앉았다. 그날의 기억이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다니 신기해. 미영은 나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때의 순간이 너무 아름다웠어. 지금도 그 감정이 느껴져.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그 순간을 재현했다.
처음의 설렘과 두근거림이 다시 찾아왔다. 미영의 부드러운 피부와 따뜻한 체온이 나를 감싸며 나는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속삭였다. 미영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침대의 삐걱거리는 소리는 우리의 사랑의 속삭임과 함께 어우러졌다. 미영의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는 나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고,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아침이 밝아오고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추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미영이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사랑으로 가득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아내 미영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고맙고 감사해. 그녀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이제 진정한 사랑을 선택했다. 감사합니다.